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작품은 박재삼 시인의 봄바다에서 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봄바다에서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은 시적 공간적 배경이 봄바다인데요. 이 봄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념하면서 같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환한 꽃밭 같네 참. 시인은 환한 꽃밭 같다고 이 제목에 나왔던 봄바다를 꽃밭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꽃밭이 아니고 환한이라고 했는데 원래 환한 이렇게 두 글자로 원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환한이라고 이렇게 늘려서 말을 하면서 정말로 환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어 저것은 꽃인 건가? 꽃진 건가? 여겼더니 이제 화자가 봄바다를 보니까 이게 환한 꽃밭 같은데 꽃밭이 이제 눈이 부셔서 보니까 꽃이 진 건가? 하고 생각했더니 피는 것과 지는 것을 같이 한 그런 꽃밭이래요. 그리고 그 꽃밭이 저승사리가 아닌 것 같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화자가 봄바다를 봤는데요. 이 봄바다가 꽃밭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꽃밭이 꽃이 핀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피는 것과 지는 것을 같이 하는 그런 꽃밭이고요. 게다가 이 꽃밭의 저것은 저승사리인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식이 뭔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시의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 언짢다할 것과 기쁘달 것과 그래서 이런 봄바다를 봤을 때 화자의 마음이 언짢으면서도 반대로 또 기쁘기도 하다고 해요. 피는 것, 지는 것 이렇게 반대되는 상태에 이제 꽃이 피면서 지는 이런 반대되는 것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처럼 화자의 감정도 이렇게 언짢고 기쁜 것이 이렇게 대립적인 것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기 정신없이 앉았는 섬을 보고 있으면 이제 바다에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섬이 있나 봐요. 바다에 이렇게 섬이 있는데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여기에도 죽은 사람, 산 사람 이렇게 반대되는 죽은 사람, 산 사람이 함께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아까 말했던 이 봄바다는 아까 말했듯이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봄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바다라는 것은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도 이 봄바다 어디쯤에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처럼 뭔가 저승에 있는 것처럼 약간 외로운 그런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우리가 소식적에,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까지를 사랑한 남평 문씨 부인은 이제 남평 문씨 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평 문씨 부인은 화자를 포함한 우리를 어릴 적에 되게 사랑해 줬나 봐요. 우리를 잘 챙겨줬던 남평 문씨 부인이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 헤쳤더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뭔가 좀 여기서도 좀 반대되는 느낌의 시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까지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줬지만 남편 문씨 부인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삶에서 외로움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이 한낮의 꽃밭이라는 것은, 이 꽃밭은 아까 그 비유에서 봤듯이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 헤쳤더란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빠져서 이제 자살을 한 그런 남평 문씨 부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확실히 그때로부터였던가 그 둘러쌌던 비단 치마를 새로 풀며 우리에게까지도 설레는 물결이라면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주던 때의 먼 향내 속으로 살달아 마음 달아 젖는다 것과, 여기도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죠. 남편 문씨 부인이 자살을 했다면 그건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되게 잘 챙겨줬던 그런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죽었다고 하면 엄청 슬픈 일인데, 그거를 이제 설레는 물결이라고, 이제 설렌다는 시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주던 때,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남편 문씨 부인이 이제 어린 화자를 포함한 그 우리들을 잘 챙겨주었던 모습인데요. 이때의 먼 향내, 그러니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바다를 보면은 설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봄바다라는 것은 남편 문씨 부인이 빠져 죽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래도 슬픈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봄바다를 보면 그 남편 문씨 부인을 다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 설레고 애틋하고 또 그리움도 몰려오는 그런 좀 이중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먼 향내라든가 설레는 물결이라는 시어는 남편 문씨 부인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을 보면 돛담배 두엇 해동갑하여 그참 흰나비 같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해동갑이라는 건 우선 해가 질 때가 되다, 어떤 일을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바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 거기 이제 돛담배가 이렇게 두어 개 이렇게 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돛담배가 떠 있는 게 되게 흰 나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 나비 같다는 것은 또 아까 이제 봄바다를 꽃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흰 나비는 보통 꽃밭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밭이라는 비유랑 연관해서도 흰 나비 같다는 이 비유가 되게 이렇게 잘 연결되는 그런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이 시의 상황은 이제 유년 시절에 화자를 포함한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를 되게 잘 돌봐주던 남편 문씨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 문씨 부인이 우리를 사라졌네. 우리를 되게 잘 챙겨주던 남편 문씨 부인이 있었는데 우리를 되게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 남편 문씨 부인은 뭔가 시련을 당했거나 뭔가 삶의 외로움을 느꼈거나 하는 사랑하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화자가 봄바다를 봤을 때 그때 빠져 죽은 남편 문씨 부인이 생각이 나니까 뭔가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좀 그런 슬픈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남편 문씨 부인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좀 설레는 물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바다는 그런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남편 문씨 부인이 죽은 공간이지만 또 그 남편 문씨 부인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대립되는 요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피는 것, 지는 것을 같이 하고 언짢고 기쁜 마음이 들고 또 죽은 사람, 산 사람이 함께하는 이런 대립되는 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시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봄바다를 꽃밭으로 표현하고 돛담배를 흰나비로 표현한 것처럼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비극적 체험을 시적 아름다움으로 승화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시에 보면 뭐뭐 하는 것가 이런 식으로 사투리투의 어미를 구사함으로써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봄바다를 꽃밭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하고 있는데 이 봄바다, 꽃밭이라는 것은 생사를 초월하는 공간,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년 시절 겪은 남편 문씨 부인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체험을 흰 나비를 통해서 한과 서러움을 모두 초탈한 경지로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박재삼 시인의 봄바다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